전국에 계신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슬기로운 교사 생활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방학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인공지능이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온 현 시점에서 우리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아이디어만 있다면 교과에 상관없이 누구나 아이디어를 결과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바이브 코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방학 중에 해당 영상을 보시고 직접 따라해 보시면서 다음 학기에 필요한 준비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방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웹사이트, 앱, 영상, 이미지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려면 관련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알거나 전문적인 개발 지식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연어로 원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글, 이미지, 영상뿐만 아니라 웹사이트와 앱까지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공자만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었던 시대에서 벗어나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다면 자신이 원하는 컨텐츠를 직접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바이브 코딩이 있습니다. 바이브 코딩은 사람이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의 목적과 기능을 자연어로 설명하면 인공지능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코드를 작성해주는 개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 이름을 선택하고 수업 중 관찰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만들어줘. 기록은 학생별로 조회할 수 있고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게 해줘. 인공지능은 이러한 요청을 바탕으로 웹페이지에 필요한 코드를 작성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생성된 결과물을 실행해 본 뒤 필요한 부분을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 이름을 검색할 수 있도록 수정해줘. 휴대전화에서도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줘.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해줘. 이와 같이 바이브 코딩은 코드를 처음부터 직접 입력하는 방식보다 인공지능과 대화를 주고받으며 프로그램을 완성해 가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이 문법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가 아닙니다.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결과물을 의도대로 작동하는지를 설명하는 판단 능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바이브 코딩을 주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디지털 콘텐츠 제작의 진입 장벽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제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를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개발자를 구하거나 직접 오랜 시간 프로그래밍을 공부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아이디어를 빠르게 시제품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완성도가 높지 않더라도 먼저 실행 가능한 결과물을 만든 뒤 사용하면서 수정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실제 도구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독서 기록 웹 앱, 학교 행사 신청 페이지, 수행평가 관리 도구, 학생 상담 예약 시스템, 학급 활동 기록장 등.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실제 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직접 필요한 도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콘텐츠 제작 권한이 전문가에게만 머물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아도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고 영상 편집 전문가가 아니어도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전공하지 않아도 웹사이트나 웹앱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보다 아이디어와 기획입니다. 같은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사용자가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어떤 해결 방법을 구상하며 어떤 요구사항을 제시하는가에 따라서 결과물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단순히 프로그램 사용법을 익히는 것보다 다음과 같은 역량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능력, 필요한 기능을 설명하는 능력, 결과물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능력.
사용자의 필요를 반영하는 능력, 콘텐츠의 가치를 판단하는 능력. 바이브 코딩은 코딩을 대신해 주는 기술인 동시에 아이디어를 실제 콘텐츠로 전환하는 도구로 볼 수 있습니다. 콘텐츠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결과물에 그치지 않습니다. 잘 만든 콘텐츠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수업에서 사용하기 위해 만든 작은 웹앱도 다른 교사에게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만 사용하던 프로그램이 다른 학교에서도 활용될 수 있고 더 많은 기능을 추가해 하나의 교육 서비스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 관찰 기록 웹앱을 제작했다면 다음과 같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교과별 관찰 항목 제공, 수행평가 결과 연계, 학생별 성장 과정 분석, 상담 기록 연동 등 처음에는 개인적인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컨텐츠였지만 다른 사람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면 그 컨텐츠는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교육자료, 수용용 웹앱, 온라인 강의, 디지털 교재, 학습 관리 도구 등은 모두 지식과 경험이 콘텐츠로 전환된 사례입니다. 따라서 바이브 코딩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을 넘어 개인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새로운 가치로 연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는 매우 다양한 업무와 수업 상황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기존 프로그램은 모든 교사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같은 교과를 담당하더라도 교사마다 수업 방식, 평가 방법, 기록 항목과 학생 지도 방식이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래밍 수업에서는 학생의 코드 작성 과정, 오류 해결 방법과 개념 이해를 기록해야 합니다. 영상 제작 수업에서는 기획, 촬영, 편집과 협업 과정을 관찰해야 됩니다. 프로젝트 수업에서는 역할 분담, 문제 해결, 의사소통과 결과물 개선 과정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기존의 공통 프로그램은 이러한 교과별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바이브 코딩을 활용하면 교사가 자신의 수업에 필요한 기능을 직접 설계할 수 있습니다. 수업 중 학생 활동을 빠르게 기록하는 도구, 수행평가 항목을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학생별 피드백 누적 시스템, 프로젝트 진행 상황 관리 프로그램 등 교사는 학생과 수업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수업에서 어떤 도구가 필요한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이브 코딩은 교사가 자신의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수업 도구를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학교에서 바이브 코딩을 활용했을 때 장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맞춤형 도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교과, 학년, 수업 방식과 평가 기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기능은 제외하고 실제 자주 사용하는 기능만 넣을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둘째, 아이디어를 빠르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계획한 뒤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형태로 만들어 보고 실제 사용하면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반복 업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학생별 분류, 날짜 정렬, 점수 계산, 기록 검색 등 같은 반복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넷째, 수업을 성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웹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수업 과정과 업무 흐름을 분석해야 합니다. 무엇이 불편한지,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어떤 기능이 핵심적인 생각하는 과정 자체가 수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학생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와 연결된 웹앱을 만들도록 하면 문제 해결, 기획, 의사소통, 디지털 제작과 협업 능력을 함께 기를 수 있습니다. 바이브 코딩은 프로그래밍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지만 사용자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작성한 코드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원하는 기능이 정확히 구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나 보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프로그램이 목적에 맞게 작동하는가, 저장된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는가,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는 경우는 없는가, 개인정보가 외부로 전달되지는 않는가,
오류가 발생했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가, 인공지능이 불필요한 기능을 추가하지 않았는가, 코드를 모두 직접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결과물을 검토하고 판단하는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바이브 코딩을 잘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좋은 질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요청은 결과가 모호하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수업용 웹 앱을 만들어줘. 반면 다음과 같이 목적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더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집니다.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의 활동을 기록할 수 있는 웹앱을 만들어줘. 학생 이름, 날짜, 관찰 영역과 관찰 내용을 입력할 수 있어야 하고 학생별 누적 기록을 조회할 수 있게 해줘. 좋은 프롬프트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누가 사용하는가, 어떤 상황에 사용하는가, 무엇을 해결하려는가, 어떤 정보를 입력하려는가, 어떤 기능이 필요한가, 결과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어떤 기기에서 사용하는가,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하는가. 바이브 코딩의 핵심은 인공지능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구조화해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는 작은 불편이 많습니다. 학생 기록을 매번 다시 정리해야 하는 문제, 수행평가 결과를 학생별로 분류해야 하는 문제, 실습 장비의 대여 현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 등이 있습니다. 바이브 코딩은 이러한 불편을 프로그램으로 바꿀 수 있게 해줍니다. 처음부터 거대한 서비스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수업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수업 중 학생 관찰 내용을 빠르게 기록하고 싶다. 이 문장이 웹앱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필요한 기능을 하나씩 추가하면 됩니다. 학생 이름을 선택하게 해줘. 관찰 내용을 날짜별로 저장해줘. 학생별로 기록을 모아서 보여줘.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게 해줘. 작은 아이디어가 실행 가능한 컨텐츠로 바뀌는 경험은 교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이브 코딩 시대에는 코드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만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컨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컨텐츠를 수업을 개선하고 업무를 줄이며 다른 사람에게도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시는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바이브 코딩을 통해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웹앱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교사생활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